해커스 한국사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풀이 심화편입니다. 제52회 기출문제 풀고 있고요.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네, 11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재위 기간, 이 왕이 누군지 알아야겠죠. 강조가 김치양 일파를 제거하고 옹립한 왕에 대해 말해보자. 이 사람이 왕이 된 과정이 지금 나와 있네요. 강조라는 신하가 김치양이라고 하는 사람의 일파를 제거하고 왕으로 올려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란이 침략했을 때 수도를 떠나서 나주까지 피란을 갔었던 사람, 요 힌트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 왕 때 거란을 물리치고 싶은 마음에 초조대장경을 만들었다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은 현종입니다. 좀 낯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특징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게 다 이 왕 때 일어났었던 일이고, 거란 침략 중에서도 2차 침략이에요. 2차. 고려가 500년의 역사 동안에 여러 대외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초반에 거란,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몽골, 그 다음에 왜구까지 500년 동안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한 시기도 없었어요. 특히 초반에 쳐들어왔던 거란의 경우에는 1차, 2차, 3차까지 쳐들어오는 3번의 큰 전투를 치르게 되는데, 그중에 두 번째 전투에서는 왕이 수도를 떠나서 피난까지 갈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거란을 빨리 무찌르고 싶은 마음에 초조대장경이라는, 불교 국가잖아요, 고려가. 이 부처님의 힘으로 무찌르고 싶다라는 걸 모아서 부처님 말씀을 전부 모아서 초조대장경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이 대장경을 한 번 더 만들자, 그래서 다시 한번 대장경을 만들게 되는데, 몽고가 쳐들어왔을 때 몽고가 물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이 대장경은 다시 만든 대장경이라고 해서 제조대장경이라고 해요. 이게 원래 그 이름인데 별명으로 훨씬 유명하죠. 별칭으로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린 대장경을 고려시대에 2번 만들었다라는 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고요. 자, 현종입니다. 현종에 대한 이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뒤쪽 시기에 바로 나오는 일인데요. 우선은 이것이 바로 정답에 나오는 거가 되겠죠. 귀주 대첩이 이제 3차거든요. 3차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3차에서 강감찬이 귀주에서 대승을 거두어서 우리가 이 사건을 귀주 대첩이라고 지금 알고 있어요. 1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고요.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서 피살되었다. 이 저고여는 몽고 사신입니다. 뒤에 고종 때 나오는 일이고요. 별무반을 창설을 해서 군사력을 강화했다. 일단 별무반은 또 여진을 무찌르기 위해서 만들었던 군대이기 때문에 이 뒷식이 숙종으로 넘어갑니다. 또 거란을 배척하면서 만부교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더 훨씬 이전의 일이에요. 요거보다 이전의 일이니까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서희가 외교 담판으로 강동 6주를 확보했다. 요거는 1차 침입 때 일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또 앞에 있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찾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거란과의 전투라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거란이 아닌 거는 이렇게 지워버릴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시기상의 문제인데, 이것이 2번째 침략이라는 거를 알면은 나머지 것들도 하나씩 속어로 지워갈 수 있는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자, 11번에 1번으로 답을 찾아주겠고요. 네, 12번입니다. 가시대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구제도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도감이라는 거에서 힌트를 조금 더 얻을 수 있는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설치한 임시기구, 전염병 퇴치, 병자 치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이 관련된 사료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빈민을 구제하는 민생안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제도감은 고려시대 기구가 되겠고요. 고려시대 것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구황찰료라는 책을 간행을 했다. 요거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전기 명종 때고요. 기근에 대비하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어떤 음식에 대한, 식물에 대한 자료를 정리한 책을 발행을 하게 되죠. 그 간행한 책이 구황찰료가 되겠습니다. 이거 조선시대 거니까 기억이 들어가는 거 지워줄게요. 개경의 수도죠. 고려 수도죠. 개경의 국립의료기관인 동서대비원을 설치를 해서 민생 안정에 힘썼다.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개경에 일단 설치가 됐고요.
니은이 없는 거 지워주겠습니다. 호조에서 정한 사창 절목에 따라서 사창제를 시행을 했다. 이건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에 흥선대원군이 했었던 민생 안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조선시대로 넘어가죠. 디귿 있는 거 지워줄게요. 답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네요. 4번인데 기금을 모아서 그 이자로 빈민을 구휼하는 재위보를 운영하였다. 요거 고려 광종 때 하는 겁니다. 고려시대 거 맞고요. 그래서 4번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요거 뒤에 고려의 태자가 배하를 하니 쿠빌라이가 기뻐하며, 쿠빌라이 이 몽골 사람이죠. 칭기스칸의 손자입니다. 이 쿠빌라이가 칭기스칸이 만들어 온 영토를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원나라를 만드는 사람이죠. 쿠빌라이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고려의 세자가 스스로 오니, 만나러 갔다는 얘기죠. 태자가 여기 훗날의 원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태자가 원종으로 즉위하는 사람인데, 자, 여기 강화의 선무사 조양필이 말하기를 고려는 비록 소국이나 20년간 군사를 동원하였어도 아직 신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 명의 병졸도 수고롭게 하지 않고 한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지금 강화를 청하기 위해서 태자가 친히 이 쿠빌라이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요거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 우리가 고려 시대 때 몽고와 굉장히 오랫동안 전투를 합니다. 오랫동안 전투를 하는데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하면서까지 이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강화를 하기 위해서 태자를 직접 보내서 쿠빌라이를 만나게 하고, 이 쿠빌라이에게 나중에 제안을 하게 되죠. 자기 아들과 이제 이쪽에 이 공주를 결혼시키는 걸 먼저 이제 제안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요 이후에 원간섭기가 등장을 하게 되면 이 고려는 부마국으로서, 원나라의 부마국으로서 또 전락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일단 고려 말기겠죠. 가장 후반기에 해당하는 지금 시기가 되겠고요.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가 도입된 거는 초반입니다. 쌍기, 호주 사람이죠. 이거 4대 임금인 광종 때 한 겁니다. 앞시기니까 아니죠.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난을 일으켰다. 김보당의 난, 이거는 무신 집권기입니다. 무신 집권기고, 이후에 전개가 돼야 되니까 원간섭기 이후로 지금 봐야 됩니다. 원간섭기 되기 전이에요. 이재현이 만건당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하였다. 이게 정답이 되는데, 이 만건당이라고 하는 게 꽤 선지로 자주 나옵니다. 이재현은 학자예요. 이 만건당은 원나라에 설치했었던 독서당의 이름인데, 우리나라의 충선왕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충선왕이 자기 아들한테 자리를 나중에 물려주고 나서 이 만건당 만들어 놓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생활을 해요. 그래서 만건당에서 원나라 유학자들하고 교류를 하게 되는 원간섭기의 대표적인 어떤 특이한 활동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답은 우선 3번이고요. 묘청이 중심이 되어서 서경천도를 주장했던 것은 더 앞시기가 되겠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거는 문벌귀족 집권 시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앞쪽 시기로 넘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진족하고 뭔가 트러블이 있을 때 시기로, 앞쪽 시기로 볼 수가 있겠죠. 최충원이 봉사 10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했다. 최충원, 무신 정권 사람이죠. 요것도 앞시기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3번, 만건당이 나오면은 원간섭기다.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1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국보 제18호인 가는 고려시대의 목조 건축입니다. 배흘림 기둥, 요 특징 때문에 관광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장소죠. 주심포 양식으로 축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에 또 국보인 소조 열의 좌상이 봉안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기도 한 사찰인데요. 요 사찰도 사진을 좀 많이 보면서 알아두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 사찰의 모습으로 구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사진이랑 밑에 있는 지명이랑 사찰 이름을 좀 필연적으로 같이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고려시대 목조 건물 중에 남아있는 사찰, 유네스코 사찰 봐야 되는데, 이 공주 마곡사 대웅보존 같은 경우에는 공주 마곡사는 조선시대 사찰이에요. 조선시대 사찰.
아닙니다. 배흘림 기둥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요. 영주의 부속사 무량수전. 2번이 답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외울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책자가 유명한 미술사 책이 남아있죠.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 서서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을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무량수전하고 이 배흘림 기둥하고 연결을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 요것도 비슷하게 생겼지만 일단 사찰의 이름이랑 지역의 이름을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시대 거긴 합니다만. 구례 화엄사 각황전, 요거는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죠. 전라남도에 있는 거고요. 이 봄만 되면 여기에 홍매가 엄청 예쁘게 펴서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 요건 조선시대 목조 건축입니다. 시대가 좀 다르죠. 안동의 봉정사 극락전도 굉장히 유명하긴 한데 요거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으로 오래된 건물입니다. 요것도 유네스코에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 각자가 다 국보급의 문화재이기 때문에 요것도 지명과 사찰의 이름과 전각의 이름을 같이 연결해서 한번 봐두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주전도감에서 아뢰기를 동전 만드는 도감이죠. 백성들이 비로소 동전 사용의 이로움을 알아서 편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은병, 우리나라 지형을 본떠서 만들었고 활구라고 한다. 이렇게 생긴 호리병 모양 닮은 게 있었다고 하죠. 이건 고액권입니다. 고액권 화표고요. 지금 화폐 만드는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고려시기 숙종시기 일입니다. 고려시대 경제 상황이에요.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책문호시를 통해서 교육이 활발했다. 요거 조선시대입니다. 조선 후기 되겠고요. 송상이 전국에 송방을 설치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선입니다. 이 인삼 판매했었던 송상이 전국에 송방을 설치해가지고 활발하게 상업활동을 펼쳤죠. 감자와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이 재배되었다. 이것도 조선, 특히 조선 후기입니다. 임진왜란 이후죠. 경시서의 관리들이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였다. 경시서라는 관청이 나옵니다. 수도의 시전을 감독하는 경시서. 이것이 고려시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광산을 전문적으로 경영하는 덕대가 나타났다. 전문 경영인의 등장입니다. 조선이고 조선 후기가 되겠죠. 조선 후기. 정답 4번으로 찾아주겠고요. 16번입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근 저술한 조선 경국전,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주례의 육전체대를 참고했고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했다. 이 사람, 조선 경국전을 지은 사람, 재상 정치 강조한 사람, 조선을 만든 킹메이커죠. 삼봉 정도전입니다. 정도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주겠습니다. 불시제편을 지어서 불교를 비판하였다. 맞는 얘기죠. 답이 바로 1번에 나오네요. 정도전은 유학자입니다. 고려 말기에 새롭게 떠오르는 성리학을 중심으로 떠오르는 신진사대부 중에서도 급진개화파, 급진개혁파에 속하는 사람이었고 이분은 당연히 불교의 어떤 폐단을 봅니다. 고려 말기에 심각하게 불교의 폐단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제 새로운 국가는 성리학을 기반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시제편이라는 책을 짓는데 이미 제목에서부터 내용이 나와요. 불시. 이 부처님을 불시라고 굉장히 격하해서 부르는 거고 잡변은 이걸 좀 상스럽게 좀 풀어 써보면 부처님의 잡소리 뭐 이런 뜻이에요. 이 부처라고 한 사람은 허황된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이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답은 일단 1번이고요. 칭제 건원, 금국정벌을 주장했던 거 옛날에 묘청이 있었죠. 묘청이랑 정지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묘청의 고려 서경천도 운동에 나오는 얘기고요. 지공거 출신으로 구제학당을 설립했다. 최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공거는 과거 감독관, 과거 시험의 감독관이에요. 과거 시험의 감독관을 했었던 경력을 살려서 구제학당이라고 하는 사립학교를 세웁니다. 지금으로 치면 굉장히 운영이 잘 되는 어떤 대형 학원을 차려서 엄청나게 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원이 너무나 잘 됐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에서 과거 급제자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학을 별로 좋다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고려시대 예종이 관학을 좀 튼튼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장학금 제도도 만들고 전문 강좌, 칠제 이런 거 설치하고 양형고라는 장학제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관악을 부흥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이건 최충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최초의 서원이었던 백운동 서원을 건립한 사람은 주세붕입니다. 풍기 군수였던 주세붕이고요. 충청도 지역에서 대동법 실시하자고 건의를 한 사람은 조선 김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답은 1번, 17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라는 것이 보물로 지정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를 다룬 역사서, 고려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사료로서 객관성과 신뢰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높게 평가가 되었다. 이게 무슨 책일까? 왕조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을 목적으로 조선 초에 편찬을 시작해서 문종 때 완성을 했다. 정인지 등이 쓴 서문에는 지편전 학자입니다.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를 본받아서 편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우선은 여기서 이름 먼저 말씀을 해드리면 고려사라는 책입니다. 고려사. 앞선 왕조를 그 뒤에 왕조가 정리를 한 거죠. 고려사라는 역사책이고요.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이거는 유득공이 지은 발해고죠. 발해고. 조선 후기 실학자 유득공이 만든 발해고에 처음으로 남북국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려사에 대한 설명을 찾아야 돼요. 세가, 열전, 지, 연표 등의 체제로 구성되었다. 사마천의 사기하고 똑같은 순서입니다. 이렇게 구성된 거 맞아요. 요 고려사에 대한 얘기는 최근에 보물 지정된 거고 삼국사기는 삼국유사에 비해서 여러분들이 좀 낯설 수 있어요. 여기서 정리를 확실히 해둘게요. 자, 3번 고구려 건국시조의 일대기를 서사시로 표현을 하였다. 이거 고려시대에 이규보가 만든 동명왕편이라고 있습니다. 동명왕편에 대한 얘기고요.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간 설화를 수록하였다. 이것은 일련의 삼국유사죠. 고려시대에 편찬됐고요. 삼국유사. 당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의 역사를 다룬 통사이다. 동국통감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선 성종 때에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정리해서 편찬하는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역사책 문제도 종종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나올 수가 있고요. 이걸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몇 년 사이로 새롭게 보물이나 국보에 지정된 역사책이나 이런 지류 종류의 문화재가 있다면 그거랑 연결된 것들도 이렇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참고해 줄게요. 네, 18번입니다.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왕이 누군지를 알아야겠죠. 일전에 좌정승 하륜이 나에게 국정 처리를 육조에서 짓게 하자고 건의하였다. 육조에서 짓게. 육조라는 관청에서 바로 올린다는 거예요. 직계는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바로 왕에게 올린다는 건데 요거를 문장으로 만들면 단어로 만들면 육조직계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육조에서 직계한다 라는 뜻이고요. 육조직계를 한다라는 거는 왕의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랑 반대되는 말로는 의정부 서사제가 있어요. 의정부 서사지. 중간에 육조 관청이 있고 육조가 있고 여기에서 올라오는 어떤 내용을 의정부에 먼저 올리고 의정부에서 그걸 왕에게 올리고 그렇게 해서 서로 토의를 하는 거라면 의정부 서사제가 되는데 굳이 여기에 허가를 얻거나 여기에 의견을 구할 필요 없이 왕에게 바로 올리고 왕이 직접 결정하고 의논할 수 있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육조 직계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왕권이 강력할 때 또는 왕권을 강력하게 만들고 싶을 때 육조 직계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하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조선 초반기에 활동했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태조 이성계가 처음에 도읍지를 정할 때 우리가 지금 서울, 한양 쪽이 원래 지금 수도잖아요. 근데 원래 이쪽을 수도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수도터 처음에 만들었을 때에 저기 충청도에 계룡산 지역이 좋다고 거기다가 도성 쌓는 거를 몇 개월 공사를 해요. 근데 요 사람이 여기에 땅의 기운이 너무 좁고 안 좋답니다 라고 건의를 해요. 풍수지리상으로 거기가 좀 땅이 기운이 안 좋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이성계가 듣고 그럼 네가 한번 추천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다른 지역을 또 추천을 하게 되는 사람이어서 조선의 초반에 활동하는 사람인 거, 개국 시기에 활동하는 사람인 걸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왕의 시기를 요 하륜이 활동했었던 시기이면서 강력한 왕권을 추구했었던 사람으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업적 또는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금속 활자인 갑인자를 제작하였다. 요거는 이방원의 뒤시기에 나오는 세종의 업적입니다. 세종. 주자소를 설치를 해서 갑인자를 제작하고 인쇄 기술을 발전을 시키게 되죠. 굉장히 많은 책들이 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삼수병으로 구성된 훈련 도감을 창설했다. 군대, 상시로 직업군인의 필요성을 느낀 거죠.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임진왜란을 겪는 선조 시기에 창설되는 훈련 도감에 대한 얘기고요. 삼수병은 총 쏘는 사람, 활 쏘는 사람, 그리고 칼 쓰는 사람, 세 종류의 병사들로 구별이 되어서 삼수병이라고 합니다. 자, 3번 인재 양성을 위해서 초계문신제를 시행했다. 최초로 왕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시험 보고 공부시키고 과제 내고 이런 거를 한 3년 정도 한다라는 얘기죠. 규장각이라는 데에서 이런 걸 운영을 했고요. 이 초계문신제를 시행한 사람은 정조입니다. 정조. 경국대전을 완성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사람은 이 조선의 9번째 임금인 성종입니다. 한 일이 너무 많아서 이룰성자를 받은 사람. 조선은 경국대전을 벗어날 수가 없죠. 이 경국대전 완성한 사람은 성종입니다. 자, 5번 문화부를 폐지하고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켰다. 이 문장이 좀 어려운데 태종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거든요. 문화부, 원래 고려시대의 최고 관청의 이름입니다. 요거를 없앱니다. 제도를 바꾸는 거죠. 요 문화부를 없애고요. 원래는 문화부 안쪽에 여기에 낭사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낭사라는 사람을 따로 빼가지고 사간원이라고 하는 독립기구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왕권을 견제하고 왕에게 뭔가를 간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뭔가 유교적인 시스템을 갖춰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5번 태종 이방원 시기에 대표적인 활동이다. 정리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도 5번이고요. 19번입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런 게 좀 어렵죠. 우리는 요 사이를 골라야 됩니다. 가와 나가 어떤 사건인지를 봐야겠네요. 대사헌 등의 아뢰기를 전국공신은 전국공신 비슷한 말로 정난공신이라고도 합니다. 이 정난공신 우리가 나라를 시작할 때 도움을 주면 개국공신이라고 하죠. 근데 중간에 이제 반정을 도와가지고 다시 한번 개국하는 데 도움을 주면은 전국공신 또는 정난공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걸로 시기를 몇 가지로 압축을 해볼 수가 있겠고 책봉된 지 오래되었지만 폐주의 총신도 많이 선정되었을 뿐 아니라 폐주, 우리가 쫓아낸 왕의 그 밑에 있었던 신하들도 많이 선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반정 때 구체적으로 단어가 나오네요. 반정 때 뚜렷한 공을 세우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공신이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런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나라가 바로 서지 않을 거니까 공을 지워야 됩니다. 사쿤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짧게 정리하면 실제 반정 때 공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은근슬쩍 공 세운 것처럼 된 사람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혜택만 있다라는 거죠. 이거 잘못됐어 라고 지적하고 있는 건데 이건 한마디로 이거 하자는 거예요. 가짜 공 삭제하자. 위훈 삭제. 그러면 이걸로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있었던 기존 공신들 난리가 나겠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 위훈 삭제하는 거는 중종 때입니다. 중종 때 등용한 조광조라는 사람이 아주 강직한 살인인데 조광조가 이제 처음으로 기존의 공신들에게 칼을 들이대는 장면이 되겠고요. 중종 반정으로 임금이 된 사람입니다. 중종은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사람이죠. 아마 여기에 나오는 폐주, 이것은 연산군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이것은 중종 반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 중종 때 위훈 삭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위훈 삭제가 나오는 중종 시기, 가 시기 확인해 주시고 나를 보겠습니다.
김효원과 심의겸이 두 당이 원수처럼 서로 공격을 했다. 당초 심의겸이 김효원을 비방하자 김효원도 심의겸을 비난하여 각기 붕당이 나뉘어서 대립을 하였다. 붕당이라는 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붕당 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붕당, 이 김효원과 심의겸 때문에 나뉘어진 붕당은 서로의 집이 있는 자리를 따서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또 선조 시기로 붕당 정치가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는 중종과 선조 요 붕당 정치 사이에 이를 골라주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태정태세 외우고 있으면 약간 요럴 때 도움이 될 거예요. 중종 뒤에 누구누구 나오는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네요. 태정태세 문단세까지는 다들 알고 있는데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 연부터 쓸까요? 예성, 연, 중, 인, 명, 선 이렇게 하고 뒤에 광인, 효현, 숙경영, 정순, 헌철, 고순 이렇게 나가는데 이거를 한번 외우고 있으면 나중에 좀 헷갈릴 때 이런 식으로 사건의 순서를 알 때 요 정도만 써놔도 여러분들이 구별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사이에 있는 사건 중종과 선조 사이 여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인조와 명종 정도가 되겠는데 여기 사이에 요 사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종, 명종이 있네요. 중간에. 자, 1번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 지금 바로 정답이 1번에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이쪽에 다시 한번 써보면은 연 인, 명, 선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지금 중종 시기가 가였잖아요. 위훈을 삭제해라 요게 나오고 있고 외척 간의 대립으로 유님이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명종 시기의 일입니다. 명종. 명종 때에 큰 윤이 있고 작은 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대윤, 소윤이 있는데 이 둘 다 외척입니다. 둘 다 외척인데 요 두 왕 사이에 걸쳐 있는 외척이 되겠어요. 이 중에서 유님이 대윤이거든요. 소윤이었던 윤원형 일파가 대윤이었던 유님 일파를 제거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명종 때 일어나는 사건이고요. 이때 연루돼서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을사사화라고 합니다. 우리 중종 때에도 조광조가 위훈 삭제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공신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이 조광조를 음해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조씨가 왕이 된다라고 하는 해괴한 이 루머가 퍼지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 궁궐 안에서 나뭇잎에 주초위왕이라는 글자로 갉아먹은 나뭇잎이 발견이 되죠. 물론 이제 꿀을 발라놓고 벌레가 갉아먹게 한 건데 굉장히 유치한 말이죠. 주초위왕. 주초라는 글자 합치면 조씨가 돼요. 조씨가 왕이 된다. 너무 극단적으로 조광조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여기에 연결돼서 결국에 조광조가 사약도 받게 되고 조광조가 데리고 왔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쓸려 내려가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기묘한 일이죠. 물론 그런 뜻으로 이렇게 부르진 않지만 기묘년에 일어난 기묘한 일이라고 보셔도 그렇게 외우셔도 무방합니다. 요 중종 때 기묘사화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역사 배우실 때 사화 크게 4개 배우시죠? 이거 말고 2개가 더 있잖아요. 앞쪽에 무오사화랑 갑자사화가 있는데 그건 다 연산군 때 일어나는 일이니까 생략해도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 기묘사화가 있고 여기에 을사사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겠고요. 답은 1번에 바로 나오는데 조의제문이 발단이 돼서 김일손 등이 화를 입었다. 이제 요게 연산군 시기에 있었던 무오사화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가 이전이네요.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서 탕평비가 건립이 되었다. 탕평비를 세우는 거는 영조입니다. 한참 뒤가 되겠죠.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요. 희빈 장시소생의 원자책봉 문제로 환국이 발생하였다. 요것은 숙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조 뒤의 시기가 되겠죠. 이거는 기사환국입니다. 기사환국이라는 사건이 되겠어요. 크게 여러 번 환국이 있었는데 이렇게 밥상 팍 뒤집는 것처럼 전국을 전환시킨다 그래서 환기하는 것처럼 바꾼다 그래서 숙종 시기의 정치를 환국정치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거 하나 또 체크해 놓고 패비윤 씨 사사 사건의 전말이 알려져 김갱필 등이 처형되었다. 요것도 사화 중에 하나인데 이제 뒤에 나오는 갑자사화가 되겠어요. 연산군 시기니까 이거는 가의 이전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시기를 찾아줄 수가 있었고요.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자료는 이 사람이 왕에게 바친 겁니다. 성학 10도. 도식으로 뭔가를 얘기해주고 있어요. 임금이 이해해야 되는 성리학의 도리, 이거를 그림과 함께 표현해가지고 이제 그려서 준 건데, 성학 10도라는 거 그린 사람은, 써서 준 사람은 이황입니다. 퇴계 이황이 되겠고요. 이 사람은 성리학의 거두죠. 성리학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왕이, 군주가 스스로의 인격과 학문을 수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10가지에 따라서 노력을 해야 돼 라고 친히 이렇게 도식으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성각십도라는 걸 만들어서 바치게 되죠. 퇴계 이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한 사람은 정제주라는 사람입니다. 정제주. 이 양명학은 좀 파격적이고 실천적인 성리학인데 이황은 오히려 이 양명학을 비판하는 글을 저술한 적이 있어요. 반대적인 내용이고, 일본에 다녀와서 해동 제국기를 편찬한 사람은 신숙주라고 있습니다. 이 신숙주가 왕의 명을 받고 일본에 다녀와서 요 책을 편찬한 기록이 있고요. 예안향약을 실행해서 향촌의 교화를 위해서 노력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이황, 성학 10도, 예안향약, 그냥 세트로 묶어져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기도 이 문장 그대로 굉장히 똑같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황에 했었던 일로 여러분들이 외워두어도 무방한 문장이 되겠어요. 유학의 경전을 주자와 달리 해석한 사변록을 저술하였다. 이거는 박세당이란 사람이 있고요. 박세당. 가래 집람을 저술해서 예를 어떻게 지키는지에 대한 거를, 예의 범절에 대한 거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정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김장생. 이황이라든지 이런 유학자 설명 같은 거 나올 때, 성리학자 설명 나올 때 많이 섞어서 나오는 대표 선지들입니다. 요거 한 번씩 정리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20번까지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21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